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뻣뻣하고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관절이 뚝뚝 소리를 내고 오래 걸으면 점점 더 뻐근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때 그래도 걸어야 건강하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억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물론 걷기는 심장과 폐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 무릎 관절은 보통 체중의 3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습니다. 체중이 70kg이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는 200kg 넘는 압력이 실리는 셈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그나마 덜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면 이 압력은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 단순히 걷는 것만 반복하면 오히려 연골과 인대의 마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매일 새벽 2시간씩 걷기를 10년 가까이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을 해보니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있어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죠.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오히려 관절이 나빠진 걸까요? 라고 물으실 때 제 마음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걷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릎을 보호할 보조 근육과 균형 잡힌 운동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걷기가 부족하다니?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무릎 관절 자체를 강화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다리에 계속 사람만 오가게 하면 다리가 더 빨리 닳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 자체를 보강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구조물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걷기의 효용성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적당한 걷기는 무릎 관절염 위험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과도한 보행은 오히려 관절 연골의 손상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걷기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걷기만으로는 무릎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비유를 씁니다. 집안 기둥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자주 걸레질을 하고 기둥 주위를 깨끗하게 해도 기둥 자체가 약해지면 집은 무너집니다. 무릎 관절도 똑같습니다. 걷기로 주위를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기둥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둥을 보강해야, 즉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진짜로 오래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신데 은퇴 후 매일 공원에서 1시간 반씩 걷기를 생활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지는 듯 했지만 5년 뒤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그분은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물리치료와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한 지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걷는 것만 건강이라고 믿은 게 실수였네요. 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저 역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근육을 키우고 균형을 잡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 관절의 진짜 부담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통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동시에 가장 혹사당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평생 동안 평균 1억 번 이상 움직이며 앉았다 일어나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순간에 무게를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 가장 먼저 호소하는 통증 부위가 바로 무릎인 것이죠. 무릎은 단순히 뼈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허벅지뼈 대퇴골과 정강이뼈 경골, 그리고 앞쪽의 무릎뼈, 슬개골과 삼각형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연골이 완충 역할을 하며 그 위에는 반월상 연골판이 충격을 더 흡수합니다. 게다가 강력한 인대가 양옆에서 지탱하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여러 층이 겹겹이 쌓여 무릎은 매일 거대한 하중을 버티는 구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구조물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닳기 시작하면 조금씩 갈라지고 얇아지면서 뼈끼리 직접 마찰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삐걱거리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쑤시듯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연골의 손상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냥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무릎이 빨리 상하나요? 그럴 때 저는 설명합니다. 걸을 때 무릎은 체중의 3배,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려 5배까지 압력이 실립니다. 70kg 어르신이라면 계단을 한 번 내려올 때 무릎은 350kg 가까운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압력이 결국 관절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으로 손주 돌보느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운동이 되니까 좋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몇 달 만에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었고 반월상 연골판에도 작은 파열이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걷기와 계단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범위에서는 혈액순환과 심폐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의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하중이 쌓이면 결국 피로가 폭발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걷기가 관절염 예방에 유익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령자에게는 과도한 걷기가 연골 손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균형과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려면 단순히 걷는 양을 줄이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대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같은 움직임에도 하중이 분산되어 관절이 훨씬 덜 상합니다. 마치 낡은 다리에 보조기둥을 세우면 다리가 훨씬 오래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 운동 방식,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관절에 영향을 줍니다.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습관, 바닥 생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일 모두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더 민감해지기에 이런 작은 습관들이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릎의 부담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관절 내부에서 연골이 조금씩 닳고 인대가 긴장하며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을 건강의 척도로 삼는 대신 관절의 진짜 부담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릎은 오래도록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걷기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걷기만 하면 무릎이 튼튼해진다더라. 젊을 때처럼 하루에만 뭐 이상 걸어야 건강하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무릎 관절 건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무릎을 더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일 10,000보를 목표로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아침에 공원에서 저녁에 집 근처 골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0,000보 이상을 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붓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참기 힘든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그분은 크게 낙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지키려고 한 건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이 사례는 걷기 운동에 대한 흔한 오해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많이 걸을수록 무릎이 건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릎은 걸음마다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적당한 범위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액 분비가 촉진되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루만 보 이상을 꾸준히, 그것도 근육 보강 없이 진행하면 연골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릎은 튼튼해지는 대신 닳아 없어지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걷기가 유일한 운동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걷기 외의 운동을 두려워합니다. 근력 운동은 무겁고 힘들다.
스트레칭은 귀찮다. 수영은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걷기라고 여기죠. 하지만 걷기는 심폐지구력에는 좋을지 몰라도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지는 못합니다. 이 보조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해집니다. 걷기가 전부가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다른 방법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통증이 있어도 참고 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는 걸어야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릎이 아픈데도 억지로 걷습니다. 물론 가벼운 뻐근함은 운동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붓기가 동반된다면 이는 관절 내부에 이미 염증이나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걸으면 회복은커녕 더 큰 손상을 부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걷기가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령자에게 과도한 걷기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걷기가 무조건 좋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히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날까봐 매일 쉬지 않고 몰기만 하면 차가 오래 갈까요? 잠시 멈추고 점검하며 기름칠도 해주고 부품도 보강해야 차가 오래 버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걷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관리와 보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줄이고 대신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6개월 후 오히려 통증이 크게 줄고 걷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걷기만이 아니라 걷기 플러스 보강이 진짜 해답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이 걸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걷고 무엇을 보강했는가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걷기보다 무릎에 더 좋은 의외의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을 방법이니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정작 무릎 관절을 오래 지키는데 효과적인 운동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뒤 근육, 즉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무릎 보호의 핵심입니다. 무릎은 혼자 힘으로 버티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앞뒤와 옆에서 근육과 인대가 지지해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어 이 지지대가 약해집니다. 마치 낡은 다리를 떠받치던 기둥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게는 고스란히 연골과 인대에 실리게 되고 통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무릎 주위 근육을 움직여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며 되묻습니다. 아픈데 더 움직여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 무릎에 직접 무리를 주는 걷기 대신 안전하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 동작은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채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리지 운동은 허벅지 뒤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관절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깊은 스쿼트가 아니라 무릎이 30도 정도만 구부러지는 가벼운 반 스쿼트가 좋습니다.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 반복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단, 통증이 심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의자나 벽을 잡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전거 타기도 사실 근력 운동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보다 실내 자전거, 고정식 자전거가 더 안전합니다. 무릎이 일정한 각도로만 움직이고 충격이 적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 클리닉에서는 무릎 수술 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분인데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집 근처 산책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배운 근력 운동을 매일 15분씩 하신 결과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던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는 수영이 최적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연구는 고정식 자전거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무릎을 직접 반복적으로 쓰는 운동보다는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보다 무릎에 더 좋은 운동은 바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 올리거나 벽을 짚고 반스쿼트를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근육 강화가 무릎 통증 완화의 답인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근육은 무릎 관절의 충격 흡수 장치이자 보호막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뼈나 연골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릎 주변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통증의 크기와 직결됩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이들이 무릎을 둘러싸고 지탱해 줄 때 비로소 관절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늦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연골이 닳더라도 근육이 대신 힘을 나누어주면 통증이 덜하고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바로 반응합니다. 계단 한두 칸만 내려가도 쑤시듯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걸을만 했지만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자마자 무릎이 갑자기 뚝 하고 주저앉았죠. 검사 결과 관절 자체보다도 허벅지 근육 약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릎에 약을 바른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길렀더니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문짝을 붙잡아 본 적이 있으시죠? 문 자체는 얇고 약하지만 경첩이 튼튼해야 문이 오래 버팁니다. 무릎도 똑같습니다. 뼈와 연골만 바라보면 약해 보이지만 근육이라는 경첩이 잘 버텨주면 오랫동안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아령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육을 키우는 저강도 반복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나는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쌓이면 1년 뒤에는 무릎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근육 강화와 통증 완화의 정확한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연골 손상이 심하면 근육을 키워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초기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는 근육 강화가 무릎 건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기만 해서는 무릎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면 걷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실제로 근육 강화 후에는 걷는 동안 무릎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통증에 신경 쓰지 않고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무릎 건강의 답은 단순히 연골에 있지 않습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육이야말로 진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근육 운동을 생활 속에 더해보세요. 내일의 걸음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다음에서는 병원이나 헬스장이 아니라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헬스장에 갈 자신도 없고 무거운 운동기구를 쓰기도 겁나요? 그럴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들은 무릎 관절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반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살짝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죠.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까지만 앉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루에 10회, 아침 저녁 2번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 다리 펴기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곧게 펴보세요.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10회씩 하루 2번 반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벽 짚고 브리지 변형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벽에 댑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리와 골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 한 분은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우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한 결과 한 달 뒤에는 스스로 15번 연속으로 앉았다 일어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계단을 오를 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작은 동작이지만 꾸준히 하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머스러운 장면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혼자 레그 익스텐션을 하시다가 손주가 옆에서 할아버지 로봇 같아요 라고 놀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운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운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즐겁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거나 무릎이 붓는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은 무릎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참으면서 더 망가뜨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아픈 쪽보다는 건강한 쪽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저강도 가정운동의 효과는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 8주간의 가정운동 프로그램만으로도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많은 의사들이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거실, 부엌, 혹은 침실 어디든 안전한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운동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몸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물에서 하는 운동, 즉 수중 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영장이나 온천에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속에서는 몸무게가 10분의 1로 줄어든 듯 느껴집니다. 이 부력 덕분에 무릎 관절은 일상에서 받던 무거운 하중에서 잠시 해방됩니다. 그래서 물속 운동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권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물속에서 걸어보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묻습니다. 걷는 게 문제라면서요? 그런데 물속에서 걷는 건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물은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저항을 제공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즉, 무릎에는 부담을 줄이고 근육에는 힘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죠. 한 65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평지 걷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수영장에서 주 3회씩 한 번에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물속에서조차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점차 통증이 줄고 2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물속에서만큼은 제 무릎이 젊어진 것 같아요 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수중운동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물의 저항은 공기보다 훨씬 커서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부드럽기 때문에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얕은 수심에서 걷거나 팔을 저으며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수중운동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가 많습니다. 어떤 연구는 수중운동을 꾸준히 한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에서 육상운동만 한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물속에서 운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이 어렵거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큰 수영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목욕탕이나 작은 온천탕에서도 가볍게 물속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의 충격을 줄이지 않고 움직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농담을 건넵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이 아니라 물이 여러분의 체중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무릎에게 휴가를 주는 셈이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도 웃으며 제 무릎도 휴가가 필요했군요라고 답하십니다. 웃음 속에서 운동을 받아들이면 훨씬 쉽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 근처에 수영장이나 온천이 있다면 주 2, 3회씩 가볍게 물속에서 걸어보세요. 단 15분만 해도 관절은 편안해지고 근육은 강해집니다. 다음에서는 물속 운동과 더불어 무릎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바로 균형 감각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걷기보다도 균형 잡는 습관이 왜 무릎을 살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연골의 마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의 저하 역시 중요한 원인입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작은 걸음에도 몸이 흔들리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에 전달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관절이 급격히 손상되기도 하지요. 실제로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상당수가 무릎 관절 손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꿇거나 비틀리면 인대가 쉽게 늘어나거나 찢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는 운동보다 균형을 훈련하는 습관이 무릎을 오래 지키는 비밀이 됩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았지만 자주 다리가 풀린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검진 결과 근육보다는 균형 감각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5분씩 한발 서기와 균형 잡기 운동을 하셨고 3개월 뒤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강해진 게 아니라 제 몸이 흔들리지 않으니 무릎도 덜 아픈 것 같아요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균형 훈련이라고 해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만 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어렵지만 매일 연습하면 30초, 1분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일직선으로 놓고 걷기, 일명줄 위 걷기입니다. 집안 복도나 거실에서 조용히 연습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요가나 태극권 같은 동양 운동법도 균형 감각과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호흡을 조절하기 때문에 무릎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온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태극권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무릎 통증 감소와 균형 능력 향상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균형 훈련이 관절염의 진행을 직접 늦추는가에 대해 아직 명확히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균형을 통해 낙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충격을 줄이는 것은 분명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의사들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을 보호하려면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습관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할머니께서는 집거실에 노끈을 길게 붙여놓고 매일 줄 위걷기를 연습하셨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응원하며 함께 걷기도 했는데 가족 모두의 놀이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운동은 이렇게 생활 속 작은 놀이로 바꿀 때 오래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양치 후 혹은 저녁에 TV를 보며 의자 옆에서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균형이 잡히면 무릎은 더 이상 불필요한 충격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반대로 잘못된 운동이 어떻게 무릎을 망칠 수 있는지 경고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관절에 독이 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동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운동 습관은 오히려 무릎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빴던 사례를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흔한 실수는 과도한 계단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심폐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부러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는 평지의 5배 이상 압력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연골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빠르게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7세 남성 환자분은 운동 삼아 지하철역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다가 1년 만에 무릎 연골 손상이 심해져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오래 있기, 혹은 바닥에서 생활하는 습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면 관절 안쪽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생활 습관인데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연골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런 자세가 무릎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거운 아령이나 잘못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무게가 지나치게 크면 근육보다 무릎 관절에 충격이 먼저 전달됩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 때문에 온 72세 여성 환자분은 스쿼트는 무릎에 좋다는 말을 듣고 깊은 스쿼트를 매일 50회씩 하다가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통증을 참고 계속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다 보면 나아진다는 말에 속아 무릎이 붓고 시큰거려도 억지로 걷거나 달립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붓기는 이미 관절 내부에서 염증이나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계속 무리하면 회복이 아니라 손상만 쌓입니다. 학계에서도 운동의 적정 강도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꾸준한 운동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고강도나 잘못된 동작은 관절염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정답은 극단이 아니라 적절한 강도와 올바른 방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약도 용량을 지켜야 약이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중단하거나 수정했을 때 오히려 무릎 통증이 빠르게 줄어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 유머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하루에 스쿼트 100개를 합니다 라고 자랑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며 그럼 병원에 오실 일이 없으셔야 하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 손상이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웃으면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요? 라고 하셨지만 이 사례는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릎 상태에 맞게 올바른 자세로 적당한 강도로 해야 한다는 것.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강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로 잘못된 운동을 수정하고 꾸준히 올바른 운동으로 바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운동 습관을 바꾼 뒤 스스로 변화를 체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입니다. 잘못된 방식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전환했을 뿐인데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고 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곤 합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공원에서 2시간씩 걷는 것을 1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관절염이 확인되었고 저는 걷기 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육 강화 운동과 수중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를 줄이면 더 약해지지 않을까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고 계단도 전보다 수월하게 오르내리셨습니다. 걷기만이 답이라고 믿었던 게 제일 큰 착각이었네요 라는 그분의 고백은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또 다른 72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보호대를 꽉 조이고 등산을 자주 하셨습니다. 본인은 운동이 되니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보호대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관절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지요. 이후 등산을 줄이고 대신 실내 자전거와 의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무릎 통증은 절반 이상 줄었고 평지 걷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산에 못 가 아쉬웠지만 덕분에 아내와 함께 실내 자전거를 타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며 늘 느끼는 것은 무릎 건강은 결코
극적인 한 가지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균형 훈련, 수중 운동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하나의 재료만으로는 맛이 나지 않고 여러 재료가 함께 어우러져야 풍미가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환자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일부는 걷기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운동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실제로 다기관 연구에서 단일 운동 그룹보다 복합 운동 그룹에서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분은 손주와 함께 균형 잡기 놀이를 하며 생활 속 운동을 즐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2달 뒤에는 낙상의 두려움이 줄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그 경험이 무릎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건강은 결국 일상 속 행복과 맞닿아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운동의 질이 곧 무릎의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꾸준히,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꾸준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은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무릎 통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의욕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다가 며칠 지나면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몇 번씩 작은 습관이 쌓여야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비로소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자 운동을 처음 배웠을 때 이걸 한다고 무릎이 좋아질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분씩 이어가셨습니다. 6개월 뒤 예전에는 5분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렸는데 이제는 30분 이상도 거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꾸준함이 약보다 낫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 또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꾸준함의 힘은 단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동작은 뇌와 신경에도 새로운 습관을 심어줍니다. 우리 몸은 자주 쓰는 길을 더 넓게 다져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같은 동작을 하면 신경회로가 안정되고 무릎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만드는 과학적 기적입니다. 물론 중간에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비가 오는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혹은 의욕이 떨어지는 날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어제 못했으니 다 소용없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히려 무릎 건강에는 100% 완벽보다 80% 꾸준함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학계에서도 꾸준한 저강도 운동의 효과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12주간 주 3회, 하루 20분만 꾸준히 운동한 그룹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이 더 뚜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연구 조건과 개인 차이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꾸준함이 무릎 건강의 핵심이라는 데에는 의사들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한 남성 환자분은 손주와 약속을 걸고 꾸준함을 이어갔습니다. 손주가 매일 "할아버지 오늘 운동하셨어요? 라고 묻는 덕분에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4개월 뒤 그분은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무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꾸준함은 결국 사랑과 관계에서 비롯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 조금씩 늘려가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쌓이면 무릎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꾸준함이 어떻게 작은 습관을 큰 변화로 이끄는지 삶 전체를 바꾸는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여정의 마지막 열쇠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10회, 벽 짚고 반 스쿼트 몇 번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무릎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는 그 반대입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에 단 5분 레그 익스텐션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이 두려웠지만 6개월 뒤에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 무릎이 절 지켜줬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며 한 발 서기를 습관화하셨습니다. 처음엔 10초도 못 버티셨지만 반년 후에는 1분 이상 안정적으로 서 계셨습니다. 덕분에 낙상의 두려움이 줄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 전체의 자신감을 바꾼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속 작은 운동 습관이 장기적으로 무릎 건강을 크게 개선한다는 결과가 여러 번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는 습관은 결국 시간과 함께 눈에 보이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릎은 훨씬 더 회복력이 크고 작은 배려에도 기꺼이 응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릎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탱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릎에게 작은 선물을 줄 차례입니다. 5분의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 가벼운 근육 운동,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아침, 무릎이 가볍게 움직이며 집 앞 골목을 걸어 나가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통증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자유로워지며 삶이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